우리는 북한을 독재국가라고 부르고 남한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합니다. 독재와 민주주의를 가르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 가지 기준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언론과 사상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일 겁니다. 사상이 소프트웨어라면 언론은 이를 실행하는 하드웨어와 같습니다. 아무리 멋진 사상을 품고 있어도 언론이라는 배포수단이 막혀 있다면 그 사회는 고장난 컴퓨터나 다름이 없죠. 사상은 언론을 통해 호흡하고 언론은 사상을 통해 생명력을 얻습니다. 국가가 언론을 통제하는 건 독재국가에서 항상 벌어지는 일이며 독재자들은 통치 강화를 위해 검열이라는 수단을 이용합니다. 검열을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가라는 거대한 극장에서 오직 용비어 청검만 부르도록 강요하죠. 조지 오웰은 1984에서 이미 이 점을 신랄하게 풍자했습니다. 독재자 빅브라더는 국민이 할 말을 못하게 하는 걸 넘어서 국민의 머릿속까지 지배하려 했죠. 한편 어설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거꾸로 언론이 국가를 통제하려는 기괴한 시도가 벌어지곤 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헌법의 숭고한 정신을 일부 언론사는 사적 이익이나 사주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는 방패로 악용하죠. 그들은 여론을 왜곡하며 국가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자기들 입맛대로 조종하려 합니다. 이들이 즐겨 쓰는 수법은 팩트라는 영양분에 가짜 뉴스라는 독극물을 은밀하게 섞어서 배포하는 거죠. 헌법이 부여한 칼로 민주주의의 심장을 찌르는 겁니다. 문제는 언론의 자유와 억압 사이의 경계가 아주 모호하다는 거죠. 나쁜 자유를 잘라내면서도 착한 자유를 죽이지 않는 절묘한 접점을 찾아내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여러분은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시간을 15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하여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같이 봅시다. 두 번째 기본 명제는 지적 자유가 인간 사회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즉 정보를 획득하고 배포할 자유, 개방적이고 두려움 없는 논쟁의 자유, 관료주의와 편견에 의한 압력으로부터의 자유다. 여기서 관료주의는 독재의 손발을, 편견은 독재의 토양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핵심어는 Intellectual Freedom, 주제는 지적 자유가 인간 사회에 필수적이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지적 자유가 인간 사회에 필수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윗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민주적인 접근. 2번 인간 사회에 필수적인 사상의 자유. 3번 믿을 수 없는 위선자와 선동정치가. 4번 현대사회의 위험한 위협. 지적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비슷한 말이므로 2번이 정답으로 유력해 보입니다. 실제 시험 중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지만 지금은 연습이니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한 사상의 자유를 이루는 삼위일체는 대중의 근거 없는 믿음에 의해 사람들이 감염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보장이며 그러한 근거 없는 믿음이 반역적인 위선자와 선동정치가의 손에 들어갔을 때 유혈이 낭자한 독재로 변할 수 있다. 사상의 자유를 이루는 삼위일체란 앞문장에서 말한 정보를 획득하고 배포할 자유, 개방적이고 두려움 없는 논쟁의 자유, 관료주의와 편견에 의한 압력으로부터의 자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미스에는 신화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근거 없는 믿음이란 뜻으로 쓰였네요. 인펙션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작가는 독재를 질병에 비유하고 있군요.
사상의 자유는 유일한 보장이다.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접근이 실현되기 위한 보장. 사상의 자유, 즉 지적 자유는 독재를 막는 백신과 같다는 뜻입니다. 핵 물리학자답게 민주주의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네요. 그러나 사상의 자유는 현대사회에서 삼중의 위협하에 놓여 있다. 즉 아편 같은 대중문화로부터, 비겁하고 이기적이며 편협한 이념으로부터, 그리고 관료주의적인 소수독재의 경직된 독단과 그것이 좋아하는 무기인 이념적 검열로부터. 독재자들이 즐겨 쓰는 정책 중에 3S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포츠, 스크린, 섹스를 가리키는 말이죠. 스포츠와 영화, 선정적인 산업은 대중을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저급한 대중문화는 아편처럼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지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편협한 이념은 우리만 옳고 너희는 틀렸다라는 식의 맹목적인 진영 논리를 뜻합니다. 작가가 말하는 삼중의 위협을 정리하자면 독재자는 검열로 진실을 가리고 편협한 이념으로 편을 가르며 저급한 대중문화라는 아편으로 대중을 잠재운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상의 자유는 모든 사려 깊고 정직한 사람들의 방어를 요구한다. 모든 사려 깊고 정직한 사람들이 사상의 자유를 방어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지식계급의 임무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계급, 특히 가장 활동적이고 조직된 계급인 노동계급의 임무이기도 하다. 작가는 사상의 자유를 위해 지식계급과 노동계급이 연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군요. 지식인은 논리를 제공하지만 그것을 사회적 실체로 바꾸고 권력의 압박에 맞설 수 있는 조직된 물리적 힘은 노동계급에 있다고 본 겁니다. 또한 사상의 자유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정보에서 소외된 노동계급에 가장 먼저 가장 처참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전쟁, 기아, 개인숭배, 관료주의와 같은 세계적인 위험은 모든 인류에게 위협이 된다. 이 문장을 읽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만행은 그들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가 되죠. 따라서 작가는 지식인과 노동자의 연대가 특정 국가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상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게 원인, 지식인과 노동계급이 연대하여 사상의 자유를 지켜내야 하는 게 결과군요. 다시 핵심은 Freedom of Thought. 주제는 사상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이다. 문제를 봅시다. 보기 1, 3, 4번은 핵심어가 빠져 있어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정답은 2번이 맞네요. 사하로프는 역대급 파괴력을 지닌 수소폭탄 차르본바를 낳은 소련 핵물리학의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실험 후 대지에 남은 방사능 오염은 그의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상흔을 남겼죠. 자기 손으로 괴물을 만들고 엄청난 공포를 느낀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된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는 물리적 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진실이 억압된 사회의 침묵임을 깨닫고는 반체제 인사로 거듭납니다. 그 대가는 혹독해서 1975년 노벨 평화상의 영광도 조국이 친 쇠창살에 가로막혔고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비판하다가 유배지에 갇혀 모든 명예를 박탈당했죠. 이 모든 일을 계기로 사하로프는 사회를 하나의 생태계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적 자유가 없는 사회를 환기가 되지 않는 방에 비유했죠.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면 결국 그 사회는 지식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에게 자유는 사치품이 아니라 호흡기였던 거죠. 물리학자답게 그는 민주주의를 감정이 아닌 과학적 합리성의 영역으로 봤습니다. 열린 토론과 검증이 허용되는 사회만이
오류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인류를 핵전쟁으로부터 구할 유일한 보증이라고 믿었죠. 또한 그는 인권운동이 국경 안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국가의 억압은 전 세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염병과 같기에 모든 나라의 지식인과 노동자들이 연대하여 이 지적 방역에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했죠. 사하로프가 모든 걸 던져가며 지키려 했던 건 결국 생각할 권리였습니다. 비판이 거세된 사회는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졌어도 내부로부터 붕괴한다는 경고를 보내려 했던 거죠.